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고 나면 결국은 부동산에 돈을 넣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결국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고 나서 왜 부동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근로소득이 많아, 나는 투자 수익이 많아, 이렇게 다른 수익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을 점령하지 않으면 내 부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성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부동성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땅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내 자산이었다면 전쟁 이후에도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긴 하지만 식민지였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많은 유산들을 가져갔어요. 금도 가져가고 수산물, 농산물 많은 것들은 가져갔지만 땅은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땅의 중요한 특성, 즉 부동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속성입니다.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땅이라는 것은 소멸되거나 마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본이득이 있죠. 자본이익이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샀다.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오래 두면 둘수록 그냥 그 가치나 그 형태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건 운용 수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유 서비스 많이 하듯이 어떠한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사서 운용 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가되고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운용 수익에는 한계가 있고, 아니면 그 차후에 지속적인 운용 자금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라는 것은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땅을 갖고 있는 동안 운용 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땅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자본소득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증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생산이 제한적이고 최효 유용이라는,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도 있고, 이것은 입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 부동산의 특성인데, 부증성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내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가장 부인하는 것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위로 쌓으면 땅의 부증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증가될 수 없는, 늘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 말씀드린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입지라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 내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입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입지에 대한 이 희소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게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부증성입니다. 그리고 개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쌓으면 집마다 다 동일할 것 같지만 층마다, 위치마다, 햇볕이 들어오는 위치마다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부동산이 없다는 개별성을 말합니다. 즉 이 특징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원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0평대 아파트라고 해서, 그리고 같은 위치에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물일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접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떠한 지역과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같은 위치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지역군에 포함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용도의 대체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인접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길게 뻗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러한 인접성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인해서 도로가 어느 쪽으로 많이 뻗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인접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자면 용도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똑같이 10평, 20평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차를 산 사람이 있고 5천만 원으로 어떠한 조그만 토지를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를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동수단으로밖에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조그만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땅 그 자체로서 임대를 해서 그 위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땅이라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활용 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의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활용 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이 있다면 어디다 투자를 할까라는 상당한 고민이 많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상당 부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쉽게 접근하게 되지 않느냐를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탄다고 하면 딜러분이 와서 서류도 다 작성해주고 안내도 다 해주고 뭐 필요 절차, 세금 이런 것들을 다 토탈 서비스로 해주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사인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접근성이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접근해 보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직접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낯설기 때문에 접근은 잘 안 하게 되지만,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구매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플로테이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당한 투자 수익률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개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되게 못 쓸 땅이었는데 그 일대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두세 평의 땅도 정말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 개발 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 내 땅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도로가 없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맹지였다면, 이 앞에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평당 뭐 500에 주고 샀다. 그러면 이 앞에 땅과 더불어 이 땅의 가치는 500이 되게 되겠죠. 이 앞에 땅을 사게 되면. 이러한 땅의 개발이나 뭐 구획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플로테이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특성들을 알고 계시면 어떠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봐야 될 것이냐, 이것에 다양한 생각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자들은 결국은 부동산에 안착을 한다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고 투자 자금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쓰는 것 이상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내 돈을 안착시켜 놓고 또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가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